자금의 실제 사용자가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게 세무조사가 나와서 배당 소득세로 징수를 당하고 20% 당하고 그 다음에 연 8.02%의 납부 불수하신 가산세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게 실제로 국승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, 건강보험 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. 다들. 왜냐? 국민연금은 우리가 60세 초반까지밖에 안 내요. 그런데 건강보험은 죽을 때까지 되더라고요. 특히 오늘 주제인 세금 없이 법인의 임용을 빼는 거의 핵심은 소득세 최고 세율 52%입니다. 건강보험 포함해서. 그것을 사실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컨설턴트들이 이 전략을 짜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연봉 10억이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?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 10억이면 손에 쥐는 돈은 정확하게 5억이 조금 더 됩니다. 근데 연봉이 10억이면 구간이 정확하게 딱 세율이 45%, 지방세 10% 붙습니다. 그래서 49.5%인데 실은 누진공제로 10억이 넘어가면 빼주는 금액이 있긴 한데 거기에 건강보험료가 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8%가 붙고 그리고 10억에 8%입니다. 8천만 원이에요. 법인이다. 그럼 4천만 원 조금 더 세금을 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공제받는 금액은 사실 건강보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은 10억을 받으면 실제 세금은 한 4억 9천 정도 낸다 보시면 됩니다. 한 5억 정도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반이 세금이죠. 법에서 정한 탈출구가 하나 있어요. 다행히도.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.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. 배우자한테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5억을 주든 이만큼은 내지 마세요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. 상증세법에. 그게 배우자한테는 10년 동안 6억을 정해놨어요. 그러면은 20억에서 6억을 빼면 14억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19.8%로 뺄 수 있었나요? 실제 제가 이제 사례도 있긴 있는데 한 16억 정도를 빼가신 분이 있어요.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배우자분이 법인은 돈이 이제 거의 160억이 있는데 소득세 때문에 뺄 수가 없으니까 6억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. 20억을 하셔라. 증여해라. 그러면 14억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14억은 40%입니다. 그것만 내시면 되죠. 20억에 대한 50%, 10억 세금 내지 마시고 4억만 내면 되니까 그것만 내시고 가져가시라는 거죠. 근데 공제도 많이 해줘요. 40%면 무려 세금이 5억 6천이잖아요. 근데 거기에 누진공제 1억 6천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은 4억이에요. 신고세액공제 3%또 해줍니다. 1,200만 원. 그러니까 실제로 20억을 증여하고 그것을 법인 돈하고 바꿔서 배우자분에게 준다 하더라도 세금이 10억이 아니라 4억만 내면 됩니다. 해야죠. 그러면 이 구조를 세무사한테 부탁했을 때 왜 답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? 본인의 기장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실제로 이것을 대표님들께서 컨설팅 받으시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쓰셨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으신 거예요.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 이 증여카드를 씁니다. 두 번째가 증여 후에 배우자가 소득을 6억, 10억을 받아서 그것으로 제2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합니다. 물론 회사의 주식가치나 잉여금을 빼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런데 가지급금을 없애는 케이스가 이 배우자 증여 후의 소각의 거의 80%를 차지합니다.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, 가지급금을 또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법인에서 나간 돈 중에 자금의 출처나 증빙이 불확실한 것을 대표이사가 다 썼다라고 과세관청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급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. 그러면 그 가지급금은 보통은 대표이사님한테 잡혀져요. 결산할 때. 그러면 그것을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사실 만나는 대표님들의 거의 90%는 대표님들이 쓰지 않은 돈이 가지급금이 됩니다.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몇 억씩 막 쌓이거든요.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증여 후에 소각을 해서 없애는데 배우자가 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님께서
내 주식을 배우자한테 6억을 주고 그 배우자는 대표님 회사에 6억을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한 법인은 배우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봤을 때 그 돈을 배우자가 가져갔다가 다시 대표님 통장으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6억을 주지 않고 대표님 통장으로 6억을 줘서 그것을 결산 때 가지급금과 상계를 했을 경우에 2년이나 3년, 5년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자금의 실제 사용자가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게 세무조사가 나와서 배당소득세로 징수를 당하고 20% 당하고 그 다음에 연 8.02%의 납부 불수하신 가산세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게 실제로 국승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,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 소유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돈을 쓰게 해라. 대표님이 다시 돈을 받게 하지 마라.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배우자가 현재 주식이 없다. 그러면 빨리 6억이나 6억 전후로 증여를 해주라고 말합니다. 주식을. 대표님이 가지급금이 있더라도. 그리고 1년, 2년, 3년 있다가 주식 가치가 변동되고 난 다음에 배우자 주식을 대표님이 다시 재증여 받으세요. 그리고 그걸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작업을 권해드립니다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. 구조를 잘못 짜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신 거지, 구조만 제대로 짜고 실제로 정확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. 제가 가장 많이 한 건 1년에 9건이나 했다니까요. 근데 문제된 게 한 건도 없어요. 제대로 했기 때문에. 물론 가지급금도 많이 없앴죠. 저는 문제 없습니다. 지금 법인에 잉여금이 막 쌓이고 있는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믿을 만한 분하고 빨리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. 이 법인의 잉여금이 쌓이는 것에 대한 그 리스크는 실제로 지금은 많이 안 내요. 법인 잉여금이 뭐 5억 쌓이고 10억 쌓이고 40억 쌓이고 50억 쌓일 때는 뭐 세금 낼 게 특별히 없어요. 그리고 그때는 국세청에서 괴롭히지도 않습니다. 세무조사도 안 해요. 특별한 신고가 없거나 기획조사를 하지 않으면. 그런데 왜 회사에 잉여금을 수십억, 수백억씩 쌓여놓고 회사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계속 키웠을 때는 국세청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?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정부에서 이것저것 막 도와주느냐?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왜 내 사업을 도와줄 거라고 보십니까? 생각해 보세요. 왜 나라에서 내가 사업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왜 도와주죠? 국가에서 원래 해야 되는 고용 창출이나 보험료나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혜택들을 법인에서 많이 주잖아요. 비용 처리도 다 해주고 사업 잘하는 대신 혜택을 주잖아요. 많은 이 정부 단체에서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돈을 다 빌려주잖아요. 저리로. 안 갚아도 채권 출심도 안 하고 정부는 법인이 커나갈 수 있도록 막 도와줘요. 그런데 세금을 한 방에 가져갑니다. 언제죠? 대표님이 이 사업을 팔 때 세금 많이 내야죠. 그 돈을 다시 뺄 때 50% 세금 내야죠. 즉 국세청은 대표님이 법인을 막 키워가지고 5억짜리를 50억, 500억으로 키워서 세금을 한 번에 많이 거두려고 대표님을 도와주는 거예요. 대표님이 5억 벌면 세금 왜 거들어옵니까? 50억 벌면 걷어갈 게 얼마나 많아요.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런데 법인이 커지는 첫 번째 이유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.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세까지 다 내고 남은 돈이 매년 법인에 쌓여 있는 거예요. 이게 자본금하고 부동산하고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게 부동산이 없는 회사라고 치고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의 40%를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회사에 잉여금이 100억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무조건 주식 가치가 40억이에요. 물론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100억이 있을 경우에는 순자산까지 80억 따져가지고 80%하고 순손 자산 그 6대4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100억의 잉여금이 있으면 회사의 가치는 60억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잉여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.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제대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려나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께서도 제가 추후에 더 좋은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
좋은 내용을 댓글 달아주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